현재 한국과 날선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 중동과 남미 지역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소식에 경악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한국과 경제동맹을 맺는 것만이 자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마저도 배제한 채 한국을 상대로만 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미드리스트 아이는 사우디 왕세자가 일본을 패싱한 채 한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주에 있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통해 7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매체는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방문 과정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네옴시티 건설 사업을 한국 기업들에게 대부분 발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이 같은 막대한 투자 계약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미 그전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여러 분야에서 사상 최강의 경제협력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2015년에 왕세자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전통적인 석유무역과 건설 분야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방위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두 나라의 협력은 눈에 띄는 다양화를 목격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3월에도 사우디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9억 8,9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방산무기 도입에 나섰고, 심지어 2019년에는 아랍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인 BTS를 사우디로 초청해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사우디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으로 이뤄진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빈살만 왕세자가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목표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한국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이어왔던 미국과의 협력보다 한국과 사우디의 동맹이 더 중요시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당장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전격적으로 배제시키는 행보를 보였고, 또한 미국 정부는 사우디를 상대로도 그동안 인권 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미러 갈등에서 불거진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도 사우디 정부를 압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이러한 미국 중심의 동맹 대열에서 탈피해 새로운 전략적 동맹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와 한국의 양자 동맹 구축은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관이 매우 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사우디 정부가 석유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경제 기반을 다각화하고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국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이른바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 맺은 전략적 동맹 덕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자국의 경제 위기가 일순간에 해소됐다며 아르헨티나 매체들의 특집 보도가 연일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한국을 두고 터무니없는 갈등을 일삼고 있는 일본과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의 유력 매체인 페르필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의 경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시간도 좌표도 다르고 심지어 지리와 문화적으로도 늘 대척점에 놓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굳건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서울과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19,000km나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의 친선 우호 관계는 60년이나 이어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매체인 페르필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동맹이 60년을 지속해오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수교를 맺었던 1962년 당시에 한국은 전쟁을 마친 지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에 나서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경제 개발이 절실했던 한국에서는 비옥한 국토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와 적극적인 외교 수립에 나섰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많은 한국 국민들이 농토 개발과 식량 확보를 위해 이역 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주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협력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관련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공산주의의 한반도 진출을 두려워한 수만 명의 한국 사람을 환영했고 마침내 그들은 관습을 유지한 채 아르헨티나 사회와 통합된 국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위상과 국력은 아르헨티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기업고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했고,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에도 급속히 파고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태권도는 물론이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더해 한국 영화와 한국 음식까지 아우르는 한국 문화가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도 엄청난 인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국회까지 직접 나서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하는 광경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끈끈한 동맹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은 과학과 기술을 비롯해 식품과 광업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특히 리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매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리튬 동맹은 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남미 지역의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칠레와 볼리비아는 소위 리튬 삼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매장량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크게 의존해왔던 한국의 리튬 수입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하여 이 광물로 제조된 생산체인과 배터리에 공급할 리튬 매장량을 찾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리튬 동맹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경제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쏟고 나섰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업화가 상당히 늦은 탓에 197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와 외환 위기를 겪어왔었는데, 최근 들어 한국과 리튬 동맹을 맺은 덕분에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에도 마침내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타격을 입은 아르헨티나의 무역 수지에 큰 기회를 제공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개월간 지속됐던 아르헨티나의 무역 수지가 이달에 들어서 가장 높은 흑자를 기록했다. 산티아고 카피에로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교역액은 2002년에 4억 달러에서 2021년에 23억 6,800만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14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매체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인 아르헨티나로 달려왔던 한국 국민들의 고군분투처럼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또한 마찬가지로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과 찬사를 쏟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리튬 광물을 한국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보도는 어려울 때 곁에서 손잡아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두 나라의 금난지교가 앞으로도 무궁토록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